이 계속 이 전주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짜 변호사 이런 얘기 나왔잖아. 네네. 이 가짜 변호사 얘기가 뭐가 이게 문제인가?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. 일단 유동규가 예전에는 입을 닫았지. 그리고 뭐 이재명 잘못 없습니다. 뭐 네. 정진상 잘못, 김용 잘못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변해가지고 김용은 뭐 했고요. 정치자금 이렇게 받았고 어디서 만나서 그랬고요. 정진상은 뭐 했고요. 이재명 뭐 했어요. 뭐 이런 거를 털어놓으니까 네. 김용이나 정진상 입장에서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잖아. 그지? 유동규가 본인들 사실 유동규 때문에 구속된 거고. 네. 뭐 유동규만 가지고 구속된 건 아니지만 거의 유동규가 아주 절대적 역할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이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이 번복된 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. 김용과 정진상이. 네. 그래서 지금 이 가짜 변호사가 나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럼 너 왜 말 바꿨어? 너 왜 말 바꿨어? 네네. 그러니까 내가 말 바꾼 이유는 하고 이제 유동규가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막 이게 가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 없는 애가 들어가서 뭐 접견은 이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데 미안하다 수민아, 네가 구속이 됐어. 네. 근데 구속이 됐는데 지금 내가 너랑 이제 뭐 계약을 안 했어. 뭐 가족이랑도 뭐 좀 선임 계약을 안 했는데 내가 접견 신청을 해요. 그럼 네가 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. 그러니까 네가 노하면 못 만나. 네네. 아, 네가 노하면 못 만나. 근데 뭐 지금 뭐 어쨌건 변호사가 경기도 쪽에서 보냈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도 너 아는 누군가가 개인 접견할 때 누구 변호사 만나봐라 이랬겠지. 네. 그 누군지는 찾아야겠지만. 그래서 내가 들어가. 백성문이 김수현 변호사 딱 왔어요.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? 그러니까 너를 변론하려면 네. 야 지금 수사 중인데 일단 뭐 증거 자료랑 뭐 이런 것들이랑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그래서 네.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얘기를 쭉 정리해서 그렇죠. 아 그러면 이거는 저쪽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패가 너무 명확하면 이거는 내줘야 된다. 네. 안 그러면 네가 다 뒤집어 쓴다. 이런 걸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지. 내줄 건 내주고 막을 건 막고. 그렇지. 네. 근데 내가 딱 와가지고 근데 재섭이는 뭐라 그러지? 네? 그, 이런. 재섭이 네. 또 여기 관련된 거야? 뭐 이런 네. 식이야. 네네. 너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떠보고 있어. 네.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? 이재명 관련 기사가 빡 떠. 막 이재명이 뭐 단독 해가지고 이재명이 뭐 누구에 뭘 했다. 그럼 또 옵니다. 그 이재명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? 네. 이런 식이야. 네네. 그럼 내가 없는 거지. 김수민의 지금 수사와 지금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해줘야 될 변호사 가서 그런 소리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네가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을 목격자나 증인 참고인 취급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하러 오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렇지 수사하러. 변호하러 오는 게 아니라 조사하러 온 거야, 이 사람. 취조하러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. 그게 하나는 경기도에서 뭐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 저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네. 심지어 저기 검사 담당 검사 전화해서 유동규 접견하기 또 좀 힘드니까 그 나 와이덴데 그 접견 한번 그래서 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유동규 너 삑 해가지고 못 만났어. 네. 그럼 이 변호사들의 역할은 뭐였을까?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네네. 아 결국 내가 덤탱이 다 쓰고 나머지 다 살리고 그리고 유동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취득해서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. 네. 여기서 결정적으로 빡이 친 거예요. 그렇죠. 거기서 빡이 친 상태에서 김문기 모른다. 그렇지. 거기서 이제 네. 완전 불꽃 싸대기를 날린 거지. 김문기의 모습에서 자신을 볼 수밖에 그렇지. 없는 것이죠. 맞아. 부정당한 자신을. 그렇지.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측근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동규도 이해했을 거예요. 그렇지. 너무 맞아. 가까워 보이면 맞아.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혹은 뭐 잘못이 있다면 그렇지. 들통나니까 지금 당장에 주군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지. 이해했을 겁니다. 그렇지.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루만져 주거나 조금이라도 법적 보호를 더 받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 살아나갈 길만 찾고 있는 그렇지. 자신을 밟고 그렇지. 예, 근데 이미 밟혀서 돌아가신 분이 또 보인 거죠. 그렇지. 아 그러니까 유동규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야. 네. 나를 위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. 본인들의 살아나갈 길을 찾고 본인 혼자 다 덤탱이를 쓰라고 만드는 거구나.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그래서 유동규는 그
양심상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라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결정적 현타를 제대로 현타가 온 게 이 가짜 변호사 논란이라는 거예요. 참,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 재판에서 난리도 아니거든. 네. 김용이랑 지금 법정에서 막 싸워. 지금 그럼 너는 그때 왜 수임했냐? 그렇지.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하죠. 그렇지. 거기다가 이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가짜 변호사 얘기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네 진술이 잘못됐어. 너 진술 거짓말이잖아. 검찰에 회유당했잖아. 지금 계속 이건데 이러면서 이제 유동규가 그러면 언제 만나서 돈을 전해준지 이런 것들 막 진술했잖아. 네. 이거를 막 변호사가 질문을 원래 증인 나오면 변호사가 신문해야 되잖아. 네. 김용이 막 질문을 해요. 너 거기 그때 만났다는 공사판 거기 있잖아. 그 공사 상태가 어땠어? 유동규가 유리창 좀 들켰고 밑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거 네이버에서 본 거 아니야? 진짜로 이거 김용이 진짜 하니. 그거 네이버에서 본 거 현장 갖고 것도 아니잖아. 유동규 뭐라지 알아? 네. 형 그 옆에 벤치에서 우리 같이 담배 폈잖아. 이런 얘기까지 하는 요게 지금 법정에 나 가보고 싶더라고. 법정에 피고인이 신문을 하는 게 흔하지 않은가요? 보통 변호사가 하지. 변호사가 하는데 진짜 피고인이 궁금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네. 급하면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고 피고인이 직접. 묻는 경우도 있지. 많아요? 그런 경우는? 그렇지 않지. 고고를 한 사람이 최순실 씨입니다. 아, 그렇지.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 의왕 교도소에 있었거든요. 의왕 로스쿨 나온 거 아니냐? 최순실이. 의왕 로스쿨이 굉장히 법적으로 되게 박학다식하다. 아, 그러니까. 굉장히 옥중 공부가 많이 됐다. 이런 그렇지. 평가도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. 아,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. 또 반면으로는 이 가짜 변호사까지 붙여 이 나쁜 놈들 한번 엿 먹어봐라. 거짓말로 조져야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격을 하는 거야. 네네. 근데 유동규의 진술만 있으면 그 주장이 약간 매길 수 있어요. 내가 변호사면 아마 다른 진술이 없으면 그 공격할 만도 해. 아니, 그럼 화 많이 나셨네. 그래서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검찰 회유에다가 그런 거 아니냐. 근데 문제는 유동규가 진술할 때 이제 돈을 전해준 방식이 있잖아. 네. 누가 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뭐 나무 아는 사람 만들고 나무 통해서 정형학 통해서 유동규 해가지고 건난 요 과정에 요 나머지 3명이 진술이 똑같아. 그렇죠. 지금 검찰에서도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서 하고 있지 않다. 그러니까 뭐 이런 한 명 진술 가지고는 냈었습니다. 절대 기소를 못 해요. 네. 진짜로. 근데 이제 유동규 한 거 중에 난 제일 재밌었던 게 이것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 돈을 이제 쇼핑백에다가 3억을 담아가야 되는데 3억. 3억. 쇼핑백에 3억을 담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생각보다 뭐 우리가 담아볼 일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5만 원짜리로. 5만 원짜리. 5만 원짜리로.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뭐 2개 이게 500짜리 하나 2개 돼서 그럼 총 몇 개야? 비타 500박스에 얼마가 들어갔었더라? 근데 그게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던. 근데 이 3억이 들어가는 이제 어떤 쇼핑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거 유동규가. 근데 그때 가져갈 때 돈이 이렇게 막 보이면 안 되잖아. 걸어가는데. 그렇죠. 돈이 이렇게 이거 봐라. 너 3억이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기를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간 거를 설명을 했거든. 근데 그 크기 사이즈로 보니까 3억을 그러니까 진짜 테이프를 안 감으면 벌어지더라고. 그런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찢어졌다 그랬나요? 그러니까 이게 쇼핑백이?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그래서 전달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죠. 이 구체적인 걸 뒷받침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구속이 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동규 말만 있는 거 아니냐? 맨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하잖아. 유동규 말만 있어서 구속됐으면은 우리들이 가만 안 있어요. 맨날 그런 식이에요. 저 조국 사태 때도 최성의 말 하나 가지고. 그렇지, 맞아. 그때는 최성애가 그랬구나. 아유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통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. 저 우리 댓글 좀 잠깐 볼까요? 흰곰님. 심지어 이재명은 박근혜 탄핵 초기에 탄핵해봤자 안 돼서 기분만 나쁠 거라고 부정적으로 써. 또 너의 그 아까 그 약간 그 시나리오에다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는. 근데 저러다가 탄핵으로 태세 전환을 좀 빨리 하긴 했어요. 또 원래 그런 건 되게 빨라요. 탄핵 주장 거의 1호에 가까웠었던 것 같은데. 그렇게 그 뒤로 샥 또 이게 우리 시벨롬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김수미 씨 제목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 이재명보다 그가 대통령 되는 게 나에겐 이득이었다. 이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?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? 요거는 저희 뭐라고요? 이재명보다 그가 대통령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이었다.
이게 더 현실적이다. 요거는 저희가 네.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. 시벨롬님 네. 죄송하고요. 나중에 혹시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김선아님 두 분 객관적 시각으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늘 응원합니다.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.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이번에 안타깝게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.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비서실장 그분을 떠나서 물러나는 게 공식에도 맞죠. 공식에도. 공식.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. 물러나는 게 공식에도 맞다. 그렇지. 예.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쭉 나오는 게 보면 나는 지금 제일 그날 좀 그랬던 게 비서실장이 사망하고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 그랬잖아. 네. 검찰의 강압수사. 근데 실제로 그분이 검찰에 딱 한 번 갔었고 한 번 가서 영상 녹화 조사까지 받았죠. 그거 한 번 받은 거고 네. 물론 그 심적 부담은 당연히 되겠죠. 그게 아무리 참고인이건 피의자건 이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맨날 그 저기 참관을 많이 하니까 변호사로 그냥 아무리 작은 사건도 가면 힘들어요. 그건 누구나 힘든데 네. 그것만 갖고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우리나라는 매년 막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이게 좀 궁색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나는 카운터 펀치가 나는 내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. 원래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크게 실망한 거 조문 갔을 때. 네. 이게 사실 유족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때인데 네. 그날 사실 검찰 때문에 죽었다 그랬는데 조문을 끝까지 못했어 봐. 그럼 이재명 대표는 거의 끝나잖아. 네.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유족의 슬픔이랑 상관없이 버틴 거 아니야. 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너무 그래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구나. 네.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유족들도 뭐 힘내라는 얘기를 했다. 그거 안 했대잖아. 예, 근데 유족들은. 예, 근데 유족들 사이에서 나온 언론이 직접 취재한 얘기는 좋은 얘기가 없고. 그렇지. 예, 이렇게 되는 것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.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,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.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나중에 하면 몰라. 직후에 예, 죽자마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돌아가신 게 밤이었잖아요. 맞아. 우리 그때 정치와 수다 끝나고 맞아. 그날 밤이야. 그쵸. 그래서 내가 네, 밤 목요일 11시에 네. 카톡이 막 울리는 거야. 네네. 뭐야 이게 자야 되는데 지금 딱 봤다가 네. 나랑 와이프랑 둘이 벌떡 일어났어. 너무 네. 놀래가지고. 그 발견 시각이 오후 6시 45분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. 네.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최고위원회인가 뭐 하면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. 그렇지. 근데 그 얘기부터 나올 계제입니까? 당연히 네. 이제 이 사망한 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본인의 그 그렇죠. 자기의 책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 검찰 수사 어쩌고는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해도 되는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본인이 급한 것 같고 나는 네. 그 생각 나더라고. 이게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 사실 이분도 엄청난 측근이지. 네. 측근이야. 그리고 뭐 정진상, 김영호 뭐 본인이 뭐 엄청난 측근이라고 뭐 진짜 이 사람이 측근 유동규 아니라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. 제가 배모 씨 추적하면서 비서실 것도 받았거든요 명단을. 거기에 보면 정진상 써 있는데 그 위에 전 뭐뭐 써 있어요. 그분이. 그렇지. 네, 그분이 그 위에 써 있고 이제 주로 이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. 정무는 정진상이 그렇지. 주도하고 비서실에서 행정적인 거는 그분이 주도하고. 맞아. 네. 그런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과거에 이제 뭐 여기서 또 이분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그 당시 비서관 막 구속되고 할 때 내 사람이다, 내 책임이다. 왜 그런 얘기를 못 할까?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의 지금 과정은 누가 어떻게 돼도 다 나는 잘못 없어요. 네. 그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나,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빗대서도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워낙 뭐 이재명 대표 또 개딸이라고 하는 네. 지지하는 분들은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검사 독재 정권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. 그렇지.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
정말 절규하듯이 한 사람이 최순실입니다. 여기 또 아까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야? 또 최순실이 이제 나와. 돌고 돌아서 또 이제 이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나는 아니 어.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단 범죄자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범죄자가 검사 욕하면 웃기는 거고. 그렇지.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어. 아니 그럼 검찰 수사가 뭐 잘못됐는지 좀 그럼.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. 아니 맞아. 뭐 몇 가지 이번에 얘기를 했던데 음. 고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무슨 뭘 했다. 압박을 받았다고. 한 번 갔다 왔는데. 한 번 갔다 왔는데. 어. 예, 그리고 자기 친구는 어. 뭐 자기를 후원했다는 어. 이유로 뭐, 갔다. 털렸다. 소환 통보를 받았고 또 자기를 또 도와주신 어떤 분은 뭐 계속 뭐 수차례 어쩌고 그거를 얘기를 할 거면 진짜 확실한 그게 진짜면은 그렇지. 이게 역으로 검찰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말만 해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이게 많이 코너에 너무 몰려서 저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요즘에 사실 이재명 대표 보고 있으면 그게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. 근데 이제 요 비서실장이 사망하면서 이제 과연 또 혹시라도 대장동이나 성남 FC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사나 재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네.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조금은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성남 FC 사건에서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분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네. 네. 이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자기 역할을 했지만 잘못된 건 없다 취지 정도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,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막 다 털어놓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긴 하더라고. 근데 그래도 어쨌건 이 나와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. 네, 그렇죠. 아유, 근데 하여튼 진짜 요즘에 이 관련된 이재명 대표 5번째지, 네, 네. 5명째지. 나는 지금 누가 수사받고 뭐 이러면서 한 사람 관련해서 5명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거, 아니 뭐 한 분은 아니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타살 정황이 없음이라고 나왔던 거지. 그때 그 변호사비 그렇죠. 대납 이모 씨 같은 네. 경우는 그 모텔에서 뭐 그렇죠. 숨졌는데 그게 네. 이게 뭐 그냥 단순 사망이냐 혹은 이게 뭐 살인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나 일단 좀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타살 증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넘어갔지만 어쨌건 5명이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돌아가신 5분 중에 요번에 돌아가신 전모 씨는 또 다른 경우예요. 왜냐하면 5명 중에 보면은 한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 씨는 사실 적이었죠. 적. 그렇지. 적이고 변호사비 대납 폭로한 그렇죠. 쪽이었으니까. 그분 말고 3분은 원래 공무원이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이재명은 뭐 몰랐다고도 얘기하고 그렇지. 이러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. 맞아.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그렇지. 들어갔거나 뭐 그렇지.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요번에 이분은 이재명이 없었어도 그냥 공무원이었던 분이에요. 아, 그렇지.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어떤 죽음에 우열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이분은 이재명 없었으면은 그냥 공무원 이렇게 누구 밑에서든 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. 근데 그런 사람도 휘말려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어떤 사업에서 뭐 동지적 관계든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도 그렇죠. 아니었고. 근데 이제 공무원으로서 사실 뭐 이재명 대표한테 잘 뛰어가지고 발탁은 됐고 이분 또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운 심정은 많이 갖고 있었을 그렇지.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분이 한동안은 좀 승진이 동기들보다는 좀 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되고 그리고, 그러면서 좀 그리고 빨라졌거든요. 경기도까지 이제 와가지고 그렇죠. 그렇게 된 그런데 거니까. 이제 결국에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정무적으로 결정된 거를 이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. 이게 아마 그 유서에도 쓰여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의 요체였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러니까. 이런 분 또 희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국면이라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남들이 욕하기 전에 본인이 더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된다. 그러니까 네. 그건 나도 저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고. 그래서 나는 최근에 이제 유동규가 가짜 변호사 우리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살짝 마무리하면,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내가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
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도 뭐 형은택 변호사가지. 그러니까 형은택 네. 변호사를 모욕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정진상 실장에 관련 또 변호사가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우리 또 저기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또 변호사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사람을 위한 변호사면 네. 지금 하고 있는 변론 활동이 맞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네. 누군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변론이라면 그건 변호사의 자격이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. 나는 사실 지금 이분들이 진짜 그 당사자들을 제대로 좀 변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변호사로서 한번 한다는 걸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아이템은 요거 하면 많이 뭐 나가시긴 하던데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.